여러분, 수영하시면서 혹시 제일 민망하셨던 적은 언제일까요? 제가 배영 발차기를 처음 배우던 날이었는데요. 자유형을 끝내고 자신감이 차올랐던 저는 호기롭게 선두로 배영 발차기 단체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웬걸 아무리 열심히 발차기를 차도 제자리에서 떠 있는 저를 보니 실없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5분은 저 때문에 출발도 못하시고 결국 죄송합니다 크게 외치고 맨 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강습은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루트인데요. 하지만 다대일 그리고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듣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한 강사님의 입장에서도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원님 이럴 땐 무릎 구부리시면 안 돼요. 회원님 엉덩이가 그렇게 가라앉으시면 안 돼요. 엉덩이를 띄우려고 노력해 주세요. 회원님 배영 발차기는 허벅지까지 같이 차주셔야 해요. 등의 말들을 배영 발차기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왜 무릎을 구부려야 할까? 도대체 언제 구부리라는 걸까? 나도 엉덩이 가라앉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안 되는걸? 허벅지까지 같이 차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드백을 들어도 고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배영 발차기를 하면서 들었던 어려운 피드백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영 발차기의 핵심만을 꼭 집어서 3가지로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배영 발차기를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완전히 감을 잡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영 발차기를 잘 하려면 다음의 3가지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허벅지를 이용하는 발차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요. 도대체 허벅지까지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허벅지의 움직임은 크지 않고 다리는 가라앉은 상태이며 종아리와 발의 움직임만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발차기를 차는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물을 뒤로 밀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력은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허벅지를 함께 이용하는 킥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허벅지를 함께 차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종아리와 발에 힘을 쭉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보다는 오히려 허벅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 종아리와 허벅지는 무릎이라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종아리와 발도 자연스럽게 같이 활용하는 발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추진력을 내고 싶다면 마지막 임팩트 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힘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발차기를 해주세요. 또한 양발의 엄지발가락이 서로 스치듯 모아서 발차기를 해주시면 발차기의 힘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발차기 꿀팁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수영 지식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수영장 물과 일반 수돗물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영장 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염소와 락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샴푸와 바디 클렌저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염소와 락스 성분을 제거하지 못하는 클렌저를 쓰고 계신다면 우리 몸에 그 성분을 고스란히 잘 때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수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만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샤워하실 때 활용하길 바랄게요. 혹시 쓰시는 제품이 없으시다면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 추천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배영 발차기를 잘 하려면 무릎을 구부리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배영 발차기를 할 때 어떤 분은 무릎을 조금 구부리라고 하면서 자 해봐라 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무릎을 너무 구부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자유형 발차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영 발차기에서 무릎을 굽혀야 하는 순간과 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셔야 배영 발차기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영 발차기에서 발을 올리는 것을 업킥, 내리는 것을 다운킥이라고 하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다운킥에서 업킥하는 순간 무릎은 약간 구부려 주셔야 하며, 업킥에서 다운킥으로 갈 때는 무릎은 펴져 있어야 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영상의 한쪽 다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업킥이 다 올라와 있는 순간에는 이렇게 무릎이 다 펴져 있고요. 내려가는 다운킥을 할 때는 여전히 무릎은 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은 정말 굽혀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순간은 바로 다운킥에서 업킥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운킥에서 업킥으로 전환되는 순간 더 파워풀한 움직임을 위하여 살짝 무릎을 굽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영 발차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가라앉지 않는 발차기를 배우셔야 하는데요. 다리가 가라앉은 경우 우리의 몸을 스트림라인이 깨져 저항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발차기 하는 가동 범위가 좁아져 높은 추진력을 발생시키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리가 가라앉은 분들의 발차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무릎을 너무 심하게 굽히는 경우입니다. 무릎을 너무 심하게 구부리면 허벅지부터 종아리의 모양이 마치 산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엉덩이가 계속 내려앉게 되고 허벅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정강이로만 발차기를 하게 돼 큰 힘으로 밀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무릎을 구부릴 경우 물의 뒤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몸 안쪽으로 밀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서만 발차기 하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무릎을 너무 펼 때도 다리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무릎을 펴고 킥을 차게 되면 거의 위아래로만 발차기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을 뒤로 밀어내지 않게 돼 자리에서 발차기 하는 그런 헛수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자세에서는 관절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뻣뻣하게 발차기 할 수밖에 없어 부드러운 수영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무릎 구부리는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고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서 발차기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배영 발차기를 하면서 들었던 모든 피드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원리 3가지를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허벅지를 이용하여 채찍질하는 발차기를 차라. 둘, 업킥 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다운킥 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차기를 하라. 셋, 다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코어를 유지하며 무릎을 너무 심하게 구부리거나 심하게 펴지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영을 처음 배울 때 호흡하는 게 편해서 좋아하시는데요. 상급반으로 올라갈수록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에 힘이 들어가 발차기에서 좌절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영은 힘을 줘야 하는 순간과 빼야 하는 순간을 잘 알아야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배영 발차기 마스터하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영하면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